네, 업계를 선도하는 국내외 유망 기업 혹은 인물과 함께 얘기 나눠보는 프론티어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저희 오늘은 코인 결제 플랫폼이죠. 페이엑스의 서상재 CEO 모시고 저희 말씀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EO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좀 본격적인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기 전에 먼저 이 자기소개 먼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암호화폐를 진짜로 결제가 되도록 하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페이엑스 파운데이션의 서상재 대표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우선은 이 페이엑스라는 프로젝트가 도대체 어떤 프로젝트인지 저희가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페이엑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법정화폐 그리고 암호화폐들이 저희가 제공하는 멀티커런시 월렛을 통해서 네. 세상의 모든 곳에서 사용이 되도록 하는 그런 프로젝트이고요. 네. 이름이 저희가 페이가 앞에 붙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가 페이먼트에만 집중하는 프로젝트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네. 사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살려서 금융 서비스 그리고 핀테크 플랫폼을 만들어서 네. 다양한 회사들이 저희 플랫폼을 기반으로 결제 서비스를 만들도록 하는 그리고 그것이 단순하게 결제뿐만 아니라 송금, 환전, 외화 송금, 결제 정산까지 네. 다양하게 제공이 되도록 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페이먼트뿐만 아니라 더 이제 네. 저변을 넓히시겠다라는 것으로 들리는데, 자, 사실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법정화폐 그리고 암호화폐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인 게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어떤 실생활에서 정말 적용이 가능한 결제 수단이라고 받아들여도 좀 무방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 이런 페이엑스를 좀 개발하게 되신 동기가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많이 투자하고 있고 또 알고 있는 대부분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그리고 네. 그 암호화폐들은 대부분이 그 코인을 발행한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에서 그 해당 화폐가 사용이 되도록 하는 네.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그 기능을 제한함으로써 그 코인의 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 이 다양한 형태의 암호화폐가 화폐라는 본연의 특성, 즉 우리가 지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많은 장애에 부딪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각각의 프로젝트에 갇혀 있는 암호화폐를 네. 세상의 모든 플랫폼에 연결될 수 있도록 페이엑스 월렛에 담아서 저희가 연결하고 있는 네트워크에서 어디서든지 결제하도록 하는 네. 방식으로 약간 역행하는 방식으로 페이먼트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사실 이런 기존의 어떤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 서비스가 좀 활성화되지 않았던 배경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우선 암호화폐가 결제 서비스에 사용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은 네.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가격 그렇죠. 변동성인데 네. 이 가격의 변동성 때문에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판매자는 네. 가격이 하락했을 때에 대한 리스크를 부담하게 되고 그리고 구매자는 가격이 상승했을 때 다시 그 암호화폐 지불한 것을 결제 취소를 요청을 하고 다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아니면 이체를 하거나 하는 방식의 서비스 행동을 하다 보니 네. 서비스 사업자에게도 다양한 어떤 부담이 되게 되고 그리고 결제라는 것은 우리가 완벽한 결제 서비스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네. 제공하고자 하는 그 서비스가 경우에 따라서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소비자는 이를 환불을 요구를 하거나 결제를 취소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는 사실상 이미 한번 블록이 생성되면서 거래가 컨펌이 나고 나면 이를 되돌리는 게 블록체인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이 때문에 네. 저희가 일부 중앙화된 방식의 금융 플랫폼 서비스와 그리고 취소, 즉 부분적인 취소, 그리고 이연 결제, 복합 결제, 그리고 반복 결제 등의 다양한 형태의 결제 서비스가 블록체인과 결합돼서 사용되는 것이 블록체인에도 함께 저장되도록 블록체인의 스트럭처 자체를 바꾸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사실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이 국내외 결제 시스템이 사실 아예 없던 모델은 아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사실 이제 트래디셔널 파이낸스 인스티튜션인 어떤 JP 모건이라든지 이런 기관들도 사실 이 시장에 발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밖에 프로젝트 중에서는 뭐 테라라든지 이런 유명한 프로젝트들도 있는데 자, 사실 이런 기존의 프로젝트들과 좀 비교를 했을 때 이 뭐랄까 차이점, 이 페이엑스의 강점, 페이엑스만이 가지는 강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페이엑스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고 표현하기는 약간 그런데 네. 포지셔닝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뭐냐면 부분에서 다를까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는 대부분의 네. 암호화폐의 결제 서비스를 보시면 한 국가에 있는 소비자와 네. 한 국가에 있는 판매자가 결제를 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네. 코인이 수취되고 이를 거래소를 통해서 현금화하고 이를 뭐 전택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백서가 써 있고 그런 방식으로 네. 결제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만들어가는 이 결제 서비스는 사실 국내에 또는 특정 국가에 국한되어 있는 결제 서비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네. 굉장히 다양한 글로벌한 기업들이 한국과 수출입 업무를 하거나 해외에 고객들이 국내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비즈니스에서 네. 실제로 돈의 흐름이 한 국가의 국경을 넘어서 다른 국가로 결제되는 경우가 흔히 존재를 하죠. 네, 그렇죠.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고객이 한국에 있는 서비스 사업자에게 돈을 결제하기 위해서 암호화폐가 지갑 간의 이동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거래소를 통해서 이게 현금화 된다면, 즉 일반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거래소의 그 암호화폐 가격이 최근에 뭐 우리가 예전에는 뭐 한참 핫할 때는 뭐 김치 프리미엄이 뭐 50%씩 붙고 그랬었죠. 네. 여전히 뭐 2, 3%씩 비싼 경우가 일반적이고 많은 사업자들이 좀 더 많은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한국으로 돈을 보내서 결제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볼륨이 커지게 되면 어느 국가도 그런 방식의 자금의 흐름을 한 기업이 계속해서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국가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포지셔닝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암호화폐가 외화로 네. 규정을 하고 이 외환 당국이 봤을 때 돈의 흐름을 투명하게 KYC와 AML을 준수해서 네. 돈의 흐름을 이동시키는 것이 담보되어야지만 완벽한 결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라는 네. 가정하에 저희 그 페이엑스 플랫폼이 여러 국가에 동시에 다양한 노드를 구축하고 금융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적법한 어떤 외화 송금을 가능하게 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결제 수단의 경우는 정말 실생활에서 과연 얼마나 쓸 수 있느냐, 이 유스 케이스가 얼마나 확대가 될 수 있느냐가 사실 관건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이 페이엑스의 플랫폼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은 또 제공하는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페이엑스 시스템은 크게 보면 지갑 애플리케이션 네. 그리고 멀티커런시 월렛. 이 멀티커런시 월렛은 화이트 레이블 방식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네. 다양한 파트너들이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지갑을 생성하고 고객들에게 돈의 이동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것이 RESTful API를 통해서 핀테크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리고 고객에게 그 현금화를 통해서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네. 자산의 로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에셋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하부에 붙여서 고객에게 안전하고 빠르게 돈을 전달하는 것. 네. 이것이 이제 페이엑스 플랫폼의 큰 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를 구성하기 위해서 저희 새로 영입된 인도의 개발자인 이제 비수아나드가 저희 회사의 CTO를 맡음으로써 네. 과거에 이더리움 해커톤 대회에서 2등을 했었고 이더리움 솔리디티 개발에 참여를 했고 현제 네. 플라즈마 업데이트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페이엑스의 가치를 비욘드 리플이라는 주제를 정하고 현재 열심히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핀테크 플랫폼이나 이 자산 관리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구현하고 있는 핀테크 플랫폼 이것은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픈 뱅킹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네. 이 말이 일반인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생소한 단어일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전에 제가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페이먼트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네. 국내에서 최초로 이 오픈 뱅킹 플랫폼을 개발을 했고 그리고 특정 P2P 랜딩 분야나 이런 곳에서는 뭐 네. 마켓시어 90% 이상을 차지하고 수많은 회사들에게 제공하던 노하우를 가지고 만들게 된 거고요. 네. 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픈 뱅킹 플랫폼이 이전에는 원화에만 서비스가 가능했는데 이것이 이제 비트코인을 토대로 네. 뭐 이더리움 그리고 수많은 암호화폐들이 함께 결합돼서 사용되도록 하는 멀티커런시 월렛 기능을 결합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저희가 진행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이 페이엑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라든지 플랫폼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저희 같은 이 실 유저들이 어떻게 실제로 좀 사용을 하게 될까요? 우선 저희가 제공하는 페이엑스 월렛은 네. 2019년 1월부터 네. 마이닝 와치를 저희가 출시를 함으로써 저희 실 사용자들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저희 토큰이 실제로 배포가 되고 네. 그리고 저희와 협업하고 있는 네. 다양한 블록체인 회사들이 저희에게 제공해준 저희와 또 수합한 토큰들을 실제 채굴하고 또 저희 그 마이닝 와치에 탑재되어 있는 NFC 기능을 통해서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머천트에서 결제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실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페이엑스의 기술 구현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보다 보니까 섀도우 블록체인을 사용한다 이런 부분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돈을 보내는 사람과 네. 돈을 받는 사람, 그다음에 돈을 보낸 시간, 그리고 네. 몇 개의 코인을 보냈는지 이 네 가지 정보를 토대로 이제 블록이 생성이 되고요. 네. 근데 이러한 특성 때문에 각각의 생성되는 블록 간의 상관관계를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 A가 B에게 결제를 해줬는데 그래서 A 지갑에서 B 지갑으로 이동한 10개의 코인이 앞에 있었던 10,000번째 블록에 생성이 돼 있다라고 보면 네. 저 뒤에 한 뭐 20,000번째 블록에 반대로 뭐 B가 A에게 10개의 코인을 보낸 기록이 있는데 네. 이게 실제로는 거래의 취소일 수도 있고 우연히 같은 사람에게 다시 코인을 돌려보낸 걸 수도 있는데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는 이걸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네. 취소 거래라는 것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취소가 안 된다는 거는 결국엔 결제 서비스에 있어서 가장 큰 취약점을 안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블록체인의 기술 개발을 통해서 페이먼트를 구현한다라고 하는 많은 회사들이 실제로는 네. 많은 백서를 보시면 초당 처리 건수를 뭐 10,000건을 만든다, 20,000건을 뭐 몇십만 건을 만든다 하는 프로젝트들이 많죠. 네. 하지만 제가 저희 쪽에서 섀도우 블록체인을 개발하는 이유는 블록체인 기술이 초당 처리 건수를 극대화시킨다고 해서 페이먼트가 실제로 구현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결국엔 여전히 취소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스트럭처 자체를 바꿔야 된다라고 보고 섀도우 블록체인은 실제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융권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즉 네. 뭐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이제 오라클을 위주로 사용을 하는데 저희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이것은 이제 오프체인 방식의 데이터베이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프체인과 온체인을 결합하는 방법을 저희가 이제 섀도우 블록체인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기존에 존재하는 금융 플랫폼의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실제 저장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것이 거래 유형, 그리고 거래 그리고 모든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생성되는 그 블록 간의 상관관계를 기록하게 함으로써 취소 거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다양한 그 이연 결제, 뭐 부분 취소, 부분 결제, 복합 결제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네. 결제 서비스가 실제로 구현되도록 하는데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이 결제 시스템이 잘 구현이 되기 위해서는 이 암호화폐가 가진 변동성을 해결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또 페이엑스에서 보유하고 있는 AI 기반의 가격 확정 알고리즘이라는 게 뭐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근데 이게 뭐 그냥 듣기로는 그냥 스테이블 코인 같은 개념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네. 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코인이 가격이 거의 고정돼 있음으로써 그 코인이 결제에 사용되게 한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네. 결국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코인들이 결제 서비스에 들어오도록 하지는 못하죠. 그러면 가격 변동성이 심한 코인도 결제 서비스에 사용되게 하기 위해서 네. 가격을 확정한다라고 함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얼마의 가치의 그 코인을 주고받기로 한다라는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 네. 그 해당 코인의 가치 변동성과 관계없이 법정 화폐로 그 머천트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하는 방식을 쓴다는 의미이고요. 네. 그리고 그것이 자산의 급격한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리퀴데이션 풀을 별도로 운영을 하는데 이것을 세 가지 상태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마켓 스테이터스를 예를 들면 포지티브 마켓,
뉴트럴 마켓, 네거티브 마켓으로 구분을 하고 네. 이게 상승장이거나 내지는 이 상승장이라는 건 아주 단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변동성에 따라서 저희가 먼저 펀드를 현금화시키기도 하고 네. 그리고 코인이 수취되는 그 시점에 즉시 현금화시키기도 하고 네. 또 일부는 바로 현금화시키지 않고 이연시켜서 추후에 이제 현금화시켜서 그 각각의 상태에서 이익과 로스가 발생하는 것을 상쇄시키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네. 이것을 저희가 사람이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인공지능 기반으로 자산을 관리한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페이엑스의 토큰 이코노미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또 빼먹을 수 없겠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저희가 구현하고 있는 토큰 이코노미는 네. 저희 페이엑스 플랫폼에 등재되는 다양한 코인들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메이저 코인들이라고 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기타 등등의 상위권에 있는 코인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저희 페이엑스와 함께 토큰 세일 단계 그리고 블록체인 개발 단계 그다음에 커뮤니티 빌딩 단계부터 비즈니스를 함께 구성하고 네. 그리고 상장 단계까지의 모든 서비스를 저희 페이엑스 플랫폼을 통해서 개발하고 페이엑스 플랫폼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는 프로젝트들이 현재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토큰 이코노미라는 것이 결국엔 다양한 유저들이 저희 플랫폼 안에 유입되게 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페이엑스 코인만이 결제 서비스에 사용되는 게 아니라 저희 파트너의 코인이 저희 결제 플랫폼 위에 올라와서 사용이 되도록 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저희가 곧 출시하게 될 부동산 시큐리티 토큰이 있는데 네. 이 경우에는 부동산의 구매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코인을 구매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저희 페이엑스 토큰이 얼마만큼 보유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보상 기준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시큐리티 토큰을 구매한 이후에 페이엑스 토큰이 다시 결제가 체결된 이후에 즉시 5% 정도 보상이 주어진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어떤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 이런 페이엑스를 좀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다양한 파트너십이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파트너십에 대한 얘기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우선 제가 지금 페이엑스를 시작하기 전에는 네. 가상화폐, 가상 계좌를 원화 계좌죠. 네. 원화 가상 계좌를 다양한 거래소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네.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0월 경에 이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실명 확인 가상 계좌라고 하죠. 이 서비스들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많은 거래소들하고 이제 교류가 있었고 네. 현재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시는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실질적으로 서버를 구성을 하거나 원화 마켓을 구성하기 위한 가상 계좌를 만들거나 이런 데 있어서 여러 회사들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여러 국내외 약 20여 개 거래소들과 API 연동 작업들이 되어 있고 네. 이걸 기초로 다양한 그 코인 회사들이 저희 플랫폼을 사용해서 인프라 레이어 단의 네. 결제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도록 그런 방식의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프론티어 인터뷰는 저희 페이엑스의 서상재 CEO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CEO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블록체인의 모든 것, 블록체인 인사이트.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